안부편이 끝납니다. 분수의 편안함이 끝났네요. 그 다음 차는 해보죠. 이게 이제 존심편인데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마음가짐. 훌륭한 마음가짐을 마음속에 딱 보존한다 그런 얘기인데 한번 봐봅시다. 존심편이 뭐인가. 자, 경행록의 운 좌밀시를 여 통보하고 존심을 여 육마면 가명관이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이게 밀실에 앉아 있어도 사방 다 통하는 사거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초원심이라는 거 말이냐면 이 마디천자 마음 있잖아요. 왜 마음을 초원심이라고 하냐면 옛날에는 우리 마음이 머릿속에 있지 않고 심장에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갖고 이 심자가 심장의 그림이거든요 원래. 근데 심장이 사방 이렇게 한치라는 거예요. 사방 한치. 그래서 한치씩 하고 그 속에 심장이 들었다 했고 초원심이라는 건 그 마음을 얘기해요. 예. 마음을 움직이기를 6마리 말을 끄는 수레를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수레가 여섯 마리인데 말을 잘못 건드리면 수레가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레를 자신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만이 겨우 과오를 내는다. 겨우 과오를 내는다. 그래서 밀실에 앉았을 때 사람들이 다 하는 것처럼 나 혼자 있을 때는 사람들 모을 때는 변칙을 당하잖아요. 그게 좌밀실인데 이 밀실에 앉았을 때 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래 무슨 얘기냐면 신동이라는 거예요. 신동. 홀로 있을 때 신중하다고 해갖고. 근데 이 신동이란 말이 대학 중용할 것 없이 아주 옛날에 과거를 아니 고사를 공부한 한국에서 나와. 근데 이 양반은 자기 호로 썼어. 신덕대라고. 자기 아버지는 사계 김장생인데 조선의 공자 문묘에 공자 사당을 지내고 제사를 지내면 16명이 조선시대에 그 사람들 옆에다 같이 제사를 받아먹은뒤 부자간에 받아먹어요. 부자. 자기 아버지 사계 김장생하고 신덕대 김지고 그 두 분이 있는데 이 신동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말이야. 누가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고 말하자면 남이 보지 않는데도 혼자 있어도 다른 사람이 많이 본 것처럼 한다는 게 혼자 있을 때 상가한다는 얘기거든. 금방 얘기했던 아무도 안 볼 때도 여러 사람이 보는 것처럼 내 행동한다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얘기고, 조금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사항을 놓고 내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결정한다. 그때 내 마음을 이렇게 정할 것인가 이렇게 정할 것인가는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죠. 자기 가족도 모르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을 쓸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쓸 것인가, 미워라고 할 것인가 미워하지 않을 것인가, 이쁘라고 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그걸 정하는 것이 나 혼자 할 거야. 그것을 도구로 봐. 그때 정직을 해야 돼. 신중을 해야 돼. 그게 그때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나온 것은 모두 오소리고. 그리고 신동이라는 말을 갖다가 가장 초보적으로는 혼자 있을 때도 여러 사람이 볼 때도 저런 행동한다. 좀 깊이 들어가면 내 마음 씀씀이를,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 씀씀이를 정말 정직하고 신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원래 신도예요. 철학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신도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이런 말이 있더라 보니까 불모함시라는 얘기인데 어두운 방에서도 업신여기지 않는다. 이게 내가 아무런 모르고 있어도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내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업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도가 똑같죠. 신도. 불모함시라고 해요. 이게 이제 중용이 나온 말인데 참 이게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숨어 있는 것보다 잘 드러난 것이 없고 은미한 것보다 잘 드러난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의 마음 씀씀이는 아무도 잘 모르잖아요. 또 하고 싶은 말도 다 마음속에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오히려 더 잘 드러난다. 그래서 군자는 항상 자신이 홀로 있을 때, 즉 홀로만 알고 있는 분야에서 신중해야 한다. 즉 마음 씀씀이 숨겨다. 요게 나온 거예요. 나는 중용에서 참 이 글이 좋다. 신동. 이런 말도 또 있어요. 이 간에 병이 들면 눈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신장에 병이 들면 귀가 안 들린다네.
자, 그러면 뭐라 하냐면 병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에 생기죠. 뱃속에서. 네. 그렇지만은 그 남들이 볼 수 있는 곳에서 결과가 드러나요. 근데 그러니까 군자는 밝은 곳에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얻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도 모르는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이것도 신동이에요. 병이라는 것이 보이는 데서 생긴 거야. 여러분들이 상처난 것은 눈에 보이는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뱃속이라는 곳에서 병이 생기면 어째? 내가 보이지 않은 곳에서 병이 생긴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가 함부로 행동하고 나쁜 생각을 하면 그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게 신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말을 달리 표현하는 거죠. 이런 말을 들을 때 나는 참 기분이 좋다. 이렇게 살아야 하구나. 아까 그 말 얘기해. 간수병이면 즉 목불능이시오. 간이 병을 얻으면 눈이 보일 수가 없고, 신수병이면 신장에 병이 생기면 이불능증이다. 귀가 들리지 않는다. 병을 받은 것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 생기고, 근데 반드시 사람이 모두 함께 볼 수 있는 것에서 병이 드러난다. 그래서 군자는 밝은 곳에서 죄를 얻지 않으려면 먼저 어두운 곳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이게 지금 그게 아까 그 말을 한번더 써요. 자, 이거 볼까요? 경영록에 말하였다. 경영록에 말하였다. 밀실에 앉아 있어도 밀실에 앉아 있어도 마치 네 거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기고 마치 네 거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작은 마음을 제어하기를 작은 마음을 제어하기를 마치 여섯 필의 말을 부리듯 하면 마치 여섯 필의 말을 부리듯 하면 허물을 면할 수 있다. 허물을 면할 수 있다. 또 하나 봅시다. 격양시에 온 경영시에 온 후기를 여장 지력구인된 여장 지력구인데 중미도 중미도 연소합봉으라 연소합봉으라 세인은 불에 청천히 하고 공사 신심 반야순이라. 공사 신심 반야순이라. 격양시라는 게 뭐냐면 흙덩이를 괭이로 이렇게 때리면서 지은 시라는 얘기거든. 격양시라는 것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농사지면서 원래 격양시는 뭐라고 나오냐면 원래 시에는 내가 지금 배고프면 농사에서 밥 먹고 목마르면 슬퍼하면 물 먹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저 왕이 누구든 나한테 뭔 상관이냐 그런 노래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왕이 정치를 잘하니까 왕이 누군가 신경 안 쓰고 있다고. 그게 격양시 원래 나오는 글이야. 근데 이 격양시에 뭐냐면 부기를 여장 지력구인데 말하는 것은 부기는 돈 많은 것이 분에 재산 많은 것, 귀는 지위가 높은 것이 신분이. 부기를 만일 지력으로 본다면, 지혜로서 본다면, 시험 받고 돈도 많아지고 시험 받고 지위가 높아진다는 말이야. 그러면 중리는 공자의 자야. 종자를 갖다가 원래 성이 공이고 이름은 구인데 우리 서당에 다니는데 공구 그렇게 못 불러서 공모 그랬어. 이름 못 부르고 주자도 주희인데 주모 그랬어. 근데 어쨌든 공구인데 자자는 공 선생님 자자니까 공 선생님이요. 근데 중리는 공자의 자예요. 이게 그 얘기죠. 공자님도 연소합동으로 나이가 젊었을 때 봉후 제후의 봉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게 공자님 정도 지혜면은 만약에 부기를 지력으로 테스트해갖고 시험 봐갖고 본다면은 중리 공자님은 직원이 제후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인은 그렇게 되지않고 세상 사람들은 푸른 하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늘의 뜻이다. 자연법칙. 저는 자연법칙이라고 했어요. 어떤 분은 어떤 분야는 하나님이라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이라고 것이고 뭐 다 종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이제 자연법칙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연법칙을 이해를 못해. 그리고 공 쓸데없이 사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반야수 밤중에까지 근심하려고. 무슨 얘기냐? 북이 머리 갖고 안 되는. 그럼 어떻게 해? 하늘이 결정해요. 하늘. 그래서 제가 그랬을 때 우리 선친이 하신 말씀 중 소부는 제 그러나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하면 배고
대부는 제 천이라고. 큰 분야는 하늘이 결정. 하늘이 결정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딱 하고 제가 본 게 아니라 내가 재수가 기가 막히게 좋은 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그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완전히 파악이 안 돼서 그런지 하늘의 법칙을 제대로 하면 뭡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면 내년에 가물다거나 내년에도 장마진다. 그걸 알면 그거 대비해서 농사지면 그건 많이 벌 거 아니에요. 하늘의 이치가 바뀌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종교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늘의 이치를 이해 못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온몸 마음으로 밤중까지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개간교는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 지면 들어와 쉬네. 우물 파서 물 마시고 밤농사제 먹고 사는데 이놈이 권력이 내한테 무슨 상관이냐. 이 경향이 원래 돼 있어요. 일출이 작하고 1, 2 시간이 착정이 임하니 착정이 임하고 경계의 시간이 재력의 무화가 어아의 하위되려 원래 그래 있어요. 근데 이 개간교가 뭐 각각 달라지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그 장덕진 씨라고 고등고시 행정과, 고등고시 사법과, 외무과 3개를 합격한 거예요. 44살에 장관이 된 거예요. 대단하죠. 머리도 잘 쓰고 얼굴도 이쁘고 잘 돼요. 그 다음 뭐라 했냐? 시험으로 뽑은다면 대통령이 될 자신이다. 제가 이제 문 대통령하고 그 같이 2년 동안, 그래서 2년 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문 대통령을 봤는데 그렇게 인간성이 좋은데도 법조인으로서 한계하더라고요. 법조인 한 게 뭐냐? 법으로 문제가 없으면 깨끗하고 착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봅시다. 법원에서 문제가 나온 사람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 문제가 나옵니까? 항정을 받쳐가요. 그런데 법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괜찮은 걸로 착하고. 그래서 나는 여러 번 그런 걸 건의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못하니까 그분을 통해서 보고하는데 어떤 사람은 장관을 시키더라고. 시키라고 해서 이 사람 안 됩니다. 끝까지 내가 버티니까 토요일날 그때 근무 여기 안 할 때인데 토요일날 출근 좀 해달라고. 당신이 보고를 한다고. 내가 쭉 설명했지. 이렇게 하고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장관이 되려고 하면 청문회에서 여러 문제가 나올 텐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가정이 파괴된다. 그러니까 절대시키면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은 법조인의 생각이고 좋다는 거죠. 대통령이 딱 보고 받자마자 그때 그 행정관 말하더라고. 고맙다고 사람. 이 사람이 지력으로 아까 그 말 어때요? 부기를 내장 지력국인데 중리도 연수 합법으로 이 사람 똑같습니다. 이거 볼까요? 격양시에 말하였다. 격양시에 말하였다. 부기를 만약 지혜와 힘으로 구할 수 있다면 공자도 젊은 나이에 최후의 봉이 됐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푸른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부질없이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한밤중까지 근심하게 한다. 이게 하늘 뜻을 시작한 거죠.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필연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결정을 못하면은 제가 옛날에 그 겸임 교수였는데 겸임 교수 할 때 그 제자였던 사람이 원래 겸임 교수라는 학생들은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야간 학교고 또 이제 야간에만 잠시 강의하니까. 근데 그때 학생 중에 한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나한테 연락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조카가 대학 시험을 보는데 미용으로 해가지고 미용에서 제일 유명한 학교가 있다네. 그 학교를 지그들끼리는 미용한 사람들끼리는 서울대라 그랬네. 거기 시험 보러 간다고 하면서 나한테 그 시험 보러 갈 때가 긴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해주면 좋겠는가 하는데 말을 한번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할 일을 충분히 해놓고 결과가 안 좋아서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결과는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 결과는 그날 재수 없을 실력이 좋은 사람이 많이 와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게 뭐예요? 하늘이.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하고 그게 끝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다 안 하면 그것은 나한테 과오가 있죠. 그 설명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더니 얘가 아침에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가 힘들었더니 그 얘기 딱 듣고는 네가 할 일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결과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너희 엄마가 전혀 신경 안 쓴다. 그렇게 하니까 얘가 좀 힘이 나다. 결과는 얘가 책임 없잖아. 그게 하늘의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말 중에서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말했어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천명을 기다린다. 결과는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결과를 중시하잖아. 그래서 나는 요즘에 프로야구를 안 보는데 프로야구를 본다면 그 선수들이 있는 역량을 다 하면 되는 것이지 결과는 어쩔 것이요. 그쪽에 너무 잘해도 어쩔 수 없죠. 힘이 좋은 거야. 오늘 그것이 많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할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